자, 오늘 만들 알리오 올리오 스파게티, 마늘기름 스파게티란 뜻입니다. 이제는 워낙 유명한 메뉴라서 유튜브에도 레시피가 많이 나와 있는데, 유튜브로 요리를 배운 컬리너리 잼민이인 저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방식을 한번 익혀두면 모든 종류의 파스타에 응용할 수 있어서 상당히 유익하지 않을까. 일단 자화자찬을 갈기고요. 제가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요리를 하는지 중점을 두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요리를 하는데 시행착오가 조금이나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늘부터 손질해 보겠습니다. 마늘은 최소 10알은 들어가야 코리아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겠죠. 꼭지를 따고 가능한 한 일정한 두께로 썰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건 타고 어떤 건 덜 익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칼질은 잘하려면 연습밖에 답이 없습니다. 제가 잘한다는 건 아니고요. 마늘을 요리 직전에 으깨서 넣으면 풍미가 훨씬 좋다고 하지만 품이 너무 많이 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극한의 가성비를 추구하는 냉혹한 집밥의 세계에서 타협은 일상입니다. 올리브유는 마늘이 골고루 익을 수 있는 선에서 최소한만 넣어줍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실질이 향미유인데요. 향미유는 열을 가하면 수많은 향 성분들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최대한 조리가 다 끝난 후에 넣어줄 겁니다. 또 중요한 부분은 마늘이 타지 않는 선에서 갈색빛이 나도록 볶아주는 겁니다. 마늘의 마이야르 반응을 최대한 내주지 않으면 결과물이 굉장히 밍숭맹숭해지더라고요. 재료 가짓수가 적은 만큼 각각의 맛을 최대한 끌어내는 게 중요하고 가급적 좋은 퀄리티의 재료를 쓰는 게 유리합니다. 마늘이 타지 않도록 항상 중약불에서 볶아주어야 하고요. 마늘이 절반 정도 익으면 매운 고추를 넣어줍니다. 요즘 웬만한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베트남 건고추, 이게 가성비로는 탑티어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비싼 페페론치노 이런 거 살 필요 없습니다. 1인분에 단 하나만 뽀개서 넣어주면 충분합니다. 사고 방지를 위해서 고추를 만진 손은 바로 씻어줍시다. 마늘이 90% 정도 익었을 때 불에서 빼주는 게 좋습니다. 100% 익힌 후에 불에서 빼면 팬에 남은 열 때문에 오버쿡이 될 수 있어요. 이제 면을 삶아 보겠습니다. 본인이 감이 좋으면 그냥 해도 됩니다만 비율을 처음에 정확하게 맞추고 시작하는 게 나중에 편하기 때문에 저울 사용을 권장합니다. 면은 150g이면 아주 넉넉한 1인분이 나오고 물의 양은 면의 특성에 따라 다른데 제가 쓴 면의 경우에는 700g 정도가 적당했습니다. 이렇게 면과 물의 양에 집착하는 이유는 면 삶은 물을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인데요. 면에서 나온 전분을 온전히 가져가는 것이 이 레시피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한번 계량해서 메모해두면 다음번부터는 쉽게 만들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면수에 소금을 넣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일단 개인적으로 간을 처음에 하든 마지막에 하든 유의미한 맛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간을 미리 해버리면 최종적으로 간을 맞출 때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면은 다 익을 때까지 계속 저어줘야 합니다. 물의 양이 매우 적기 때문에 계속 저어주어야 바닥에도 들러붙지 않고 면이 골고루 잘 익습니다. 본인이 긴 면을 꼭 안 먹어도 된다고 한다면 펜네나 푸실리 같은 쇼파스타를 사용하는 게 조리하기에는 훨씬 편합니다. 면이 완전히 익으면 불을 꺼주어야 합니다. 농도가 너무 뻑뻑하다면 뜨거운 물을 조금씩 더 넣어주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완성된 마늘과 기름을 남김없이 면에 부어주고 부재료인 파슬리, 하드치즈, MSG도 넣어줍니다. 당연히 생 이탈리아 파슬리를 넣어주면 좋겠지만 저는 관리하기 번거로워서 그냥 흐르이크 씁니다. 하드치즈와 MSG는 넣는 것이 부족한 감칠맛을 보충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넣어주겠습니다. 이 부재료들은 본인이 판단해서 마늘과 올리브유의 품질이 충분히 훌륭하다거나 아니면 너무 구하기 귀찮아서 맛이 떨어져도 감수하겠다라고 한다면 굳이 넣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하드치즈는 요즘 대형마트만 가도 웬만하면 한 종류는 있으니까 무지성으로 아무거나 고르시더라도 파마산 치즈가루 정도는 우습게 발라버립니다. MSG가 몸에 해롭다는 시비는 피해주고 마지막으로 몹시 중요한 재료인 소금을 넣어줍니다. 각 재료가 악기라면 간은 전체 음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거 다 잘해도 간이 싱거우면 맛 자체가 맹해지거든요. 간은 본인의 취향과 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방어적으로 소금을 넣어주면서 맛을 봐가면서 조절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화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물과 기름이 섞이는 것을 유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물과 기름을 연결해주는 유화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요리에서 면수와 올리브유가 섞이는 것은 화학에서 이야기하는 유화와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학적인 유화에서는 유화제 덕분에 안정적으로 물과 기름이 연결되지만 여기서는 물 속에 녹아있는 전분 성분이 완충제가 되어서 물과 기름이 분리되는 것을 물리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이고 우리의 눈과 혀는 이것이 유화가 되어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과 기름이 섞여야 비로소 소스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기름이 제대로 소스화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면을 그냥 기름에 찍어 먹는 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면에 나오는 것과 같이 물과 기름을 물리적으로 잘 섞어 주어서 크리미한 질감의 소스를 만들어낸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감이 나와야 소스와 면이 따로 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제 경험상 많은 양의 물에서 면을 삶으면 면수를 나중에 사용할 때 전분 농도가 너무 낮아서 이런 질감을 만들어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번거롭더라도 물의 양을 처음에 제한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소스의 농도를 조절하기가 훨씬
훨씬 쉬워집니다. 만약 본인이 전분 특유의 맛이 거북하고 뻑뻑한 게 싫다고 한다면 처음 면을 삶을 때 물을 좀 더 많이 잡고 면이 다 익으면 물을 조금 버려주는 방식으로 본인이 선호하는 농도를 맞춰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담기만 하면 완성입니다. 집에 있는 가장 예쁜 그릇을 꺼내도록 합시다. 이 긴 집게는 트위저라고 하는 물건인데 긴 파스타면을 플레이팅하기에 이거만한 게 없습니다. 이게 없으면 긴 젓가락 2개로 하셔도 되는데 한계가 좀 있습니다. 플레이팅은 꼭 이렇게 하라는 법은 없지만 가능한 한 좁고 높게 쌓으면 예뻐 보입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치즈 좀 더 뿌려주고 올리브유를 몇 방울 떨어뜨려주면 끝입니다. 구현 설명이 길어서 공정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제가 말씀드린 원리들만 이해하고 적용한다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죠? 번거로운 원칙들을 하나하나 잘 지킨다면 그것이 맛으로 돌아옵니다. 올리브유 향 산뜻하고요. 마늘 감칠맛 나고 고소하고요. 은은한 매운맛도 나고 치즈 향도 나고요. 어디 가서 이 비용으로 이런 파스타를 먹겠습니까? 가성비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 맛에 홈쿠킹 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즐거운 요리 하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동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